세일즈포스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세일즈포스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환경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오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그에 연결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가 이 오그에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계정은 전체 세일즈포스 내에서 유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로 등록이 됐으면 만약에 다른 오그에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이름은 전체 세일즈포스 내에서 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정 이름을 이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메일 자체는 글로벌하게 유니크하잖아요.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을 계정 이름입니다. 계정을 자 이메일로 설정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세일즈포스에 연결해야 되는 게 여러 군데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가 세일즈포스에 여러 군데 연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단순히 이메일로만 하게 되면 이름이 중복되니까, 그죠? 사용자 이름이 결국은 중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오그별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구분자를 더 붙여서 궁극적으로 유일한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일즈포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이메일 계정을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군데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그 구분자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자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일즈포스에만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지 스타터 패키지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용자 이름을 등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이 기본적으로 이메일 계정이 되고 이메일은 당연히 그 사람이 시스템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이메일이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다음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가이드를 만들면서 가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상의 회사가 바로 여기 보시는 더 스타트라는 회사입니다. 더 스타트. 이 더 스타트는 자 대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솔루션 영업팀,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팀, 그 다음에 고객 지원팀 이렇게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직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습 환경에서는 라이센스를 2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표 사용자 1명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고객 지원팀의 홍길동 팀장을 등록해서 세일즈포스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회사의 조직도를 바로 세일즈포스에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조직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일즈포스의 역할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역할을 등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권한관리나 이런 어떤 자원에 접근할 때 액세스를 좀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권한을 제어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회사에 해당하는 조직도를 역할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이게 지금 이지 스타터 패키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 화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세일즈포스의 계정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이메일 계정을 사용자 이름으로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세일즈포스에 들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자, 그 이후에 회사의 조직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회사의 조직도를 여기는 세일즈포스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고급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설정이 홈인데요. 이게 제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일즈포스의 제어판.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유저분들은 굳이 여기를 들어와서 이것저것 설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세일즈포스가 동작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사용자 역할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지게 되고, 사용자 역할을 선택해서 자, 기능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능 설정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 더스타트라는 회사였었죠. 자, 그러면 회사 이름을 더스타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회사 정보 들어가서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더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역할로 들어가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스타트의 CEO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CEO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솔루션 영업팀, 솔루션 개발팀, 고객 지원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EO 밑에 역할 추가, 그래서 솔루션 자, 개발팀, 유저롤 1이라고 하고 상급자는 CEO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솔루션 영업팀, 여기 있는 그 역할 이름은 중첩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 CEO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 지원팀인가요? 고객 지원팀, 이렇게 해서 자, 만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 여기가 기본적으로 솔루션 서비스 팀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네요. 네, 여기 있는 항목들은 이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고객 지원팀, 솔루션 개발팀, 솔루션 영업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 조직도를 여기 있는 역할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시면 각각의 사용자를 등록할 때 이 사용자가 고객 지원팀 팀원이다, 아니면 솔루션 개발팀 팀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이름이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역할을 이용해서 회사의 조직도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셨고요. 사용자를 등록할 때 이제 사용자를 이제 등록하게 되면 그러면 손흥민은 솔루션 개발팀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역할에서 관리 등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정보도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자, 설정의 홈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기어 버튼, 이게 이제 설정 버튼이고요. 설정의 고급 설정 열기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설정이 홈. 이게 바로 세일즈포스의 제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사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 정보로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회사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편집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 연락처,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에서 누구한테 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비전에 여러분들 대표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디비전이라고 하는 그 필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데, 저희가 세일즈포스에 대표자명을 등록을 해야 각종 문서라든지 자료를 출력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디비전이라는 필드에 대표자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디비전이 바로 대표자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설정은 지역 설정은 한국, 기본 언어 한국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공고 지역이니까 기본 시간대 잘 확인하시고, 사용 통화도 코리안 원 맞습니까? 통화 설정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이렇게 충실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각종 문서 같은 것들을 출력할 때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게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일즈포스 들어오셨을 때 회사 정보를 충실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회사 정보가 잘 등록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회사 정보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회사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일즈포스를 관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앱인데, 자, 관리 앱에 들어가시면 회사 정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누르시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 쪽 보시면 역할도 보이시죠? 역할 누르면 역할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설정했었던 쪽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시려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자주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링크를 만들어 놨다는 거. 자,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회사 정보 편집 들어가서 회사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과 역할 등록, 그죠? 회사의 조직과 역할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위한 이메일 초대. 물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만들어 드리는데, 이후에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사용자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용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이메일,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시스템 관리자냐 아니면 일반 사용자냐 구분하셔가지고 선택해서 초대장을 보내면 그분한테 이메일이 도착을 하게 돼요. 이메일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하고 비밀번호를 세팅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새로운 사용자가 여기 이렇게 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 해당 사용자 이름으로 또 비밀번호 설정한 것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사용자를 추가하시는 거, 물론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를 등록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를 추가했으면 그 사용자는 결국 직원이거든요. 그 직원 정보를 또 자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관리 앱에 들어오시면 지금 홍길동, 차범근 요 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예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용자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원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성과 이름, 모바일, 이거는 뭐 010, 그죠? 3333-5555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서는 경영관리 부서이고, 이메일 어떻게 되고, 직급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주민번호, 뭐 기타 여러 가지, 생년월일, 입사일자,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급여 형태, 그 다음에 근무 형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학력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을 나왔다면, 그리고 뭐 기타 학력이 있다. 뭐 내가 중국 어학연수 다녀왔다, 아니면 캐나다 어학연수 다녀왔다, 아니면 캐나다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들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부가 정보로 여기 보시면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을 했다면 결혼기념일은 언젠지,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성명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배우자 연락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망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타 정보도 여기에 등록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정보들도 아주 상세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보니까 빠짐없이 가능하면 모든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 문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재직증명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발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인쇄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되고, 아니면 PDF로 저장을 해도 되겠죠? 그죠? PDF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도 바로 발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름, 맞습니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죠? 그 다음에 주소,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력증명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문서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분모가 많은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또 추가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자, 사용자도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들도 바로 출력할 수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세일즈포스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항목에 대해서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일즈포스의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